202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765조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1년 전체 예산인 728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12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돈으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63만 채를 단번에 사들일 수 있는 엄청난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이토록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기술을 우리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스마트폰 하나로 챗 GPT에게 보고서를 써달라거나 클로드에게 복잡한 코드를 짜달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설 속 알라딘이 램프의 진위를 부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동굴에 들어갔던 것과 달리 현대의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디지털 진위를 부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격언처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AI를 무료로 뿌리는 배경에는 매우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오픈 AI만 보더라도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1조 원을 지출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무려 1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경영진 교체 요구가 빗발쳤겠지만 샘 올트먼 같은 CEO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서 정교하게 작성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AI 산업의 거대한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는 크게 하드웨어 반도체층과 클라우드 인프라층,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층이라는 세 개의 핵심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는 층에는 AI 연산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있으며 현재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칩이 이 영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독점적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2024년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 중간층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컴퓨터 저장소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으며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상위층에는 우리가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의 일상 속에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개의 층 구조 모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운영 비용과 유지 자금이 매 순간 실시간으로 증발하듯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전용 칩은 개당 가격이 4천만 원을 훌쩍 넘기며 대규모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이런 칩이 수만 개나 필요합니다. 칩 구매 비용만으로도 이미 수조 원이 소요되지만 이 칩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를 식히기 위한 거대 냉각 시설과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또 별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챗 GPT에게 질문을 한 번 던질 때마다 일반 검색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이 무조건 소모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하나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로 환경과 자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현재 이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2024년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태계 중간층에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초대형 컴퓨터 창고들이 인프라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또한 인력 확보 전쟁도 상상을 초월하여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AI 연구원 연봉은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2025년 상반기에만 핵심 인재를 지키기 위해 무려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식 보상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왜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일까요?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공지능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시장보다 무려 100배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수천조 원의 가치를 지닌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을 모두 합친 규모보다 100배 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1등만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냉혹한 승자 독식의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매년 수백조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2등인 빙은 적자를 면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적인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사용자들이 한번 특정 AI의 말투와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로 옮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스타일과 선호도가 AI에 저장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에 묶이게 되는데 이를 흔히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처음에 시장을 확실히 장악한 기업이 끝까지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지금은 수익보다 사용자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두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 먼저 유료화라는 핸들을 꺾어 소중한 사용자들을 경쟁사에 빼앗기게 될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진검승부인 셈입니다. 유료화라는 핸들을 먼저 꺾는 순간 비용에 민감한 사용자들은 즉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로 도망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이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약 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텍사스 에빌린에는 보통 4년이 걸리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단 11개월 만에 완공되는 기적 같은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40만 개의 AI 칩이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서버실을 넘어 인공지능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도시의 탄생입니다. AI가 가져온 혁신은 우리의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으며 과거에 30분이 걸리던 복잡한 보고서 작성은 이제 단 5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개발자들을 밤새 괴롭히던 난해한 코딩 문제들 역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순식간에 정답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또한 무너져서 작성하기 까다롭던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도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AI의 물결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은 이미 AI 서비스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무려 72%에 달하며 AI는 이미 우리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약 23%가 거의 매일 AI를 개인 비서처럼 사용하며 기술에 대한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유료 구독 건수 역시 1년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하며 무료로 시작한 경험이 실제 결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인 구글의 제미나이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역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강력한 모델들을 무료로 풀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는 아예 라마라는 이름의 AI 설계도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달콤한 편리함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공짜일까요? 우리가 AI와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지시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청구서가 실시간으로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AI에게 다시 써줘 혹은 이 부분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소한 피드백 한마디는 기업에게 황금보다 귀한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무급 연구원이 되어 기술을 고도화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즉 RLHF라고 부르며 AI가 인간의 가치관에 맞게 똑똑해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교한 교정 작업을 위해 연봉 수억 원에 달하는 박사급 연구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야 했으며 그 비용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의 무료 사용자들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AI의 오류를 잡아내고 품질을 검사하는 무료 검수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 업체에 맡겼다면 건당 수백 원씩 지불해야 했을 고도의 지적 노동을 사용자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며 공짜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AI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업무 방식과 사고 체계가 해당 AI의 알고리즘 구조에 서서히 길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보조 도구였던 AI가 없으면 이제는 보고서의 첫 문장조차 떼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생산성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락인 효과는 빅테크가 수백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무료를 고집하는 가장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달콤한 편리함은 사실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는 개구리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위협적인 변수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며, 특히 딥시크 같은 기업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국내 실제 사용률은 아직 낮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AI 핵심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인적 자원의 힘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AI 칩 수출을 제한하며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세우고 있지만 기술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럽 역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키며 빅테크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학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엔트로픽이나 미스트랄 같은 촉망받는 스타트업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자본력이 곧 무기가 되는 이 치킨 게임에서 버틸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빅테크는 수십 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버틸 수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결국 거대 기업에 흡수되거나 쓰러질 것입니다. 결국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누려왔던 무료 AI의 시대는 차갑게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되었으며 오픈 AI는 2024년 말 월 28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료 요금제 역시 향후 5년 안에 약 6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공짜 점심의 유통기한은 점차 끝을 향해 달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AI 없이는 업무 효율이 반토막 날 정도로 깊어져 버린 우리의 의존성입니다.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도 이미 AI의 논리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우리가 선뜻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오픈 AI는 2029년까지 매출 280조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막대한 수익은 결국 기업과 우리 개인의 지갑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하나둘 유료화 벽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출의 늪에 빠지게 될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빅테크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보여주도록 강요받을 때 세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AI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된다면 결국 그 안경을 만든 기업이 우리가 보고 믿는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 속에서도 비관만 할 필요는 없으며 도구는 결국 도구일 뿐 그것을 휘두르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AI에게 요약만 시키는 수준을 넘어 이를 도구 삼아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성을 수백 배로 끌어올리는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대화 내용이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 옵션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기밀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다룰 때는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빅테크 기업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른바 환각 현상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함정입니다.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스스로 한 번 더 검증하고 따져보는 비판적인 습관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능력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700조 원이 넘는 거대 자본을 들여 깔아놓은 이 압도적인 인프라를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유료 청구서가 우리 앞에 날아오기 전에 이 강력한 도구로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지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의 AI 투자 규모는 냉정하게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는 기술을 직접 만들기보다 가져다 쓰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비록 기술의 시작은 늦었을지 몰라도 이 도구를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용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도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무료 AI 도구들을 실제로 활용하여
놀라운 수익을 창출해낸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성공 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퇴근 후 AI로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부터 AI를 도구 삼아 창업에 성공한 대학생의 사례까지 생생한 실전 전략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인공지능 산업의 숨겨진 이면과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유료화의 시대가 오기 전 인공지능 트렌드를 선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두시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통찰이 담긴 새로운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이지만 그 도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은 통찰이 내일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더 깊이 있는 탐구와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빅테크가 설계한 인공지능의 공짜 세계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우리를 그들의 생태계에 영구히 귀속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한 경제적 덫이었습니다. 연간 765조 원이라는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준의 자본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과 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지배력입니다. 2029년까지 매출 28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오픈AI의 야심찬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무료진리의 대가가 곧 우리에게 청구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막대한 수익은 결국 기업용 요금 인상과 새로운 프리미엄 기능의 유료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지갑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료 구독권 수가 1년 만에 4배나 늘어난 한국 시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AI 전쟁이 국가 간의 패권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하지만 자본력이 결정적인 치킨 게임에서 스타트업들이 거대 기업을 이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살아남는 순간 그들이 설정한 규칙과 가격이 곧 세상의 표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세상만을 보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거짓의 위험성은 우리가 도구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환각을 경계하고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인간만이 가진 최후의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기술의 소비자에 머물지 말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와 앱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위치로 올라서는 것만이 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설정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로운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비록 AI를 직접 만드는 기술 패권국은 아닐지라도 이 도구를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활용의 마스터가 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도구의 노예가 되어 청구서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도구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무료 AI 도구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장인 부업부터 학생의 창업 성공기까지 여러분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통해 AI 시대의 진짜 생산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빅테크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통찰을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무료의 기회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세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